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잘들 쉬셨죠? 저 역시도 아주 힐링하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 쉴 수가 없는 운명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뭐 축구건, 배구건, 이런 농구, 메인 종목에만 조합표를 발송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휴무 기간 또 당연히 MLB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야도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천치토도 계속 있었던 날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농구, 여자 농구 하다 말았고, 그러고 전반기 마지막 날은 중승부 대성공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MLB 중승부 가서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적중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었고, 그러고 적투골킬도 한번 있었고, 꾸준히 뭐 배구 건드려서 적중하고, 배구 2연속 적중인데 첫 번째 거 적중해신 걸 제가 또 깜빡하고, 여기 있네요. 이건 색깔이 달랐구나. 배구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이번에도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2연속 적중을 했고, 그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MLS 미국 축구가 있어가지고 또 분석 열심히 해서 오바데이 노리고 갔다가 인터 마이애미 3대 0 나와가지고, 어 그러고 오늘 오전에는 이렇게 주간 조합표, 야구가 다 우치될 줄 알았습니다. 야구 조합표도 따로 나가긴 했는데, 어찌됐건 야구가 그거 한 줄 알고 오늘 우치를 줄 알고 투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자 농구하고 이거 해서 조합표 나가시길 원하느냐. 압도적으로 조합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레바논 언더 개꿀이었죠. 인도네시아 언더, 아르헨티나 오바가, 이게 제가 아시겠지만 기준점이 안 써져 있죠. 야, 이게 사실 해외 기준점 183.5였어요. 근데 배트맨 186.5를 줬습니다. 3점을 더 많이. 186.0.5 언더. 배트맨 기준으로는. 사실 이거는 제 입장에서 정말 억울한 게, 해외 기준으로 가시면 무조건 적중이잖아. 그죠? 이거는 사실 좀, 인정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이 조합은 레바논 언더. 물론 적중 기준은 안 올릴 거지만, 어, 좀 솔직히 좀 많이 억울하네요. 솔직하게. 자, 우선은 제가 이 피츠버그랑 화삭 경기 이 한 경기는 좀 이 쉬는 기간에 앞으로 어떻게 데이터 정리를 할 것인지를 좀 보여드리는 매치업으로 좀 가져가고, 그러고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후반기 첫 경기잖아요. 후반기 첫 경기는 전 시즌 기준으로는 오바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이따 분석 내용 들으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지.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 마땅하게 솔직히 데이터 정리를 명쾌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타격 사이클이 초기화됐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뭐 꼴랑 해봐야 뭐 4, 5일 동안 경기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구는 하루 이틀마다 그냥 타격 사이클이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스포츠라서, 이거는 지금 후반기,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 값으로 분석하는 게 맞아요. 그냥 기본 바다로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피츠버그랑 화이트삭스 경기는 베일리 팔터하고 조나단 캐너니가 등판을 하죠. 베일리 팔터는 좌투수라는 특이점이 존재를 하고, 베일리 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3경기 연속 강판급 피칭에다가 2경기 도합 5피 홈런을 허용을 하였다. 근데 얘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9이닝당 2피 홈런입니다. 홈런 퍼센티지 자체가 피홈런. 홈에서는 9이닝당 0.7피 홈런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3배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홈에서 피홈런을 훨씬 더 안 맞는 게, 허용을 하지 않는 게 벨리 팔터입니다. 그러니까 팔터는 홈하고 원정 차이가 굉장히 극명한 투수예요. 그거를 좀 아셔야 되겠고, 어찌됐건 이거 새로 준비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3경기 동안 최근 3경기 기준으로 어찌됐건 벨리 팔터가 장타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장타 2루타야 2루타 3루타 홈런 피홈런 이렇게 3개를 어떤 타자한테 맞았는지 우타자였는지 캔자스 시티 전에 2루타 3개 맞았고 피홈런 2개 맞았습니다. 누구한테 맞았는지 이런 거를 좀 새로운 코너로 한번 좀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충분히 저는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죠? 시애틀 전에도 3개의 피홈런을 허용을 했습니다. 몰리치한테 좌타자한테 2개 멀티홈런을 얘한테 한 명한테만 얻어 맞았고 그러고 아로사레나한테도 1피홈런을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랬었던 기록이 좀 존재를 합니다. 조나단 캐넌 같은 것도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3경기 자, 주목할 점은 이 경기에서 제가 제일 주목한 점은 피츠버그가 아주 오랜만에 홈경기를 치른다라는 점. 굉장히 동기부여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마지막 홈경기가 7월 3일이었으니 꼬박 보름 만에 홈경기를 치르는 셈입니다. 또한 피츠버그는 홈에서 7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 기세가 좋고 무엇보다 전반기 성적에서 홈 원정 차이가 가장 극심한 팀 중 하나였습니다. 전반기 홈 승률 55%, 원정에서 26%였단 말이죠.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보름 만에 홈 경기, 홈에서의 상위권 팀 수준의 준수한 성적 55%라는 아주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는 피츠버그인데 후반기 첫 경기 거기다 상대는 최하위권 팀인 원정 화이트삭스 전 시즌 맞대결 3번 피츠버그가 모두 승리하면서 수입승 달성. 저는 피츠승을 안 가기에는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피츠버그 승만 볼게요. 저는 어느 반 패스를 하고 저는 피츠버그 승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를 이제 카메라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은 다음 경기 시컵하고 보스턴 경기인데 자, 이거는 제일 뭐 다들 아실 그 베이스볼 서번트 아시죠? MLB 공식 홈페이지랑 연동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라서 가장 분석하는데 많이 쓰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픽스터 분들이 이걸 거의 팔레트처럼 활용하는 곳입니다만 저는 사실 그렇게 참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경기가 딱 설명하기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컵하고 보스턴 경기 지울리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X 워바라든지 그리고 이 X 앞에 X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택캐스트 기반으로 예상 피안타율, 예상 장타율, 예상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예상 피안타율 4말 넘겼죠. 예상 장타율 6할입니다. 예상 워바가 거의 4할에 육박해요. 콜린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 워바가 4할 때고 예상 피안타율 4말입니다. 이게 왜 그냐면은 사실 상대 전적을 기반으로 좀 그 상대했던 전적 상대했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콜린 레아가 지금 보스턴에서 현역으로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타자들을 상대했었던 그 기록들을 기반으로 예상값이 이 계산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콜린 레아는 보스턴 상대로 딱 한 경기만 등판을 했었고 지올리토 같은 경우 그것도 올 시즌도 아닙니다. 지올리토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C컵을 상대했었어요. 2022년 무려 3년 전 얘기입니다. 이 3년 전 데이터 가지고 이 예상값을 보고서 저는 참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3년 전과 뭐 특정 스포츠 때문에 1년 만에 완전 풍비박산이 나고 하는 게 스포츠인데 3년이나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저는 좀 아니라고 봐서 저는 이거를 참고를 안 하는데 시각적으로 투수 사진도 딱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걸 틀어놓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우선 보스턴이 후반기 첫 경기로 지올리토를 등판시킵니다. 지올리토가 지금 사실 천상계급 선발로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분석법을 도입해서 일일이 확인한 결과 최근 3경기 이상
최근 세 경기 동안에 2루타 이상 허용한 게 딱 한 번밖에 피홈런은 아예 없었고 2루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장타 허용이 딱 하나밖에 세 경기 동안에 미친 수준입니다. 그리고 레아 같은 경우는 세 경기 연속 승리 투수와 동시에 2실점 이하의 피칭을 하였고 지울리토는 세 경기 연속 승리 투수와 동시에 1실점 이하 피칭만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콜린 레아가 올 시즌 홈에서 방어율 4.13으로 원정 등판에서 홈에서 훨씬 약했다는 원정 등판보다도 홈에서 훨씬 약했다라는 점. 그러나 레아의 이 C컵 홈구장 니글리 필드는 날씨 변수에 따라서 타자 친화 구장 되느냐 투수 친화 되냐 구장 되느냐가 완전 변칙적인 구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아가 올 시즌 홈등판에서 무너진 경기들을 보면은 피홈런이 상당히 몰아서 때려 맞은 경기들 상당히 많았어요. 시애틀전에 5.1이닝 7실점 할 적에도 4피홈런 맞았고 4개 피홈런 그리고 신시내티전에도 5.2이닝 6실점을 때려 맞을 때에도 3개 피홈런을 허용했고 이렇게 몰아서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대량 실점을 준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봤을 때 이 리글리 필드에서 바람이 외야 쪽으로 불었던 날이었는갑다 생각을 할 만하죠. 근데 이번 경기는 내야 쪽으로 역풍이 부는 날입니다. 즉 내야의 홈등판 약점이었던 피홈런이 다소 이 홈에서 피홈런이 굉장히 많다라는 약점이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기기에 매우 적절합니다. 보스턴이 전반기 막바지 10연승을 거두면서 전반기를 마쳤어요. 가장 최고조 흐름을 보이는 팀이었는데 이 10연승 과정에서 평균 실점이 2.40. 당연히 야구에서 연승을 타는 팀들은 실점을 적게 준다는 공통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언더 쪽으로만 저는 접근하는 게 베스트라고 봤어요. 그럼 지울리토도 3경기 동안 2루타 하나 허용, 장타 허용 2루타 한 개. 콜린 레아는 사실 홈에서 방어율 4점대 피홈런이 많았던 약점이 있지만 역풍이 이건 커버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언더 볼게요, 언더. 토론토랑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자 베시시랑 벌랜더가 등판을 하죠. 우선 제일 주목한 점은 벌랜더가 등판했던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5연패를 때려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베시시가 올 시즌 홈에서 방어율 2.81로 홈 등판에서 훨씬 좋고 토론토라는 팀 자체도 홈에서 훨씬 강점을 보이는 팀이라는 점을 아주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토는 올 시즌 홈에서 승률 자체가 66% 상당히 고승률입니다. 다저스보다 우위에요. 정확하게 홈 승률 66.7%로 30개 팀 중에서 홈 승률 전체 2등입니다. 1등이 바로 뉴욕 매치 70.2%고 그러니까 토론토가 홈 승률 2등 팀이에요. 다저스, 휴스턴 이런 강팀들보다도 홈에서 승률이 더 좋았던 팀이 토론토입니다. 토론토도 피츠버그랑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샌프란시스코도 오라클 파크를 벗어난 원정에서는 꽤나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이면서 전반기를 마쳤다라는 점. 원정에서 애리조나 애슬레틱스를 상대로 연속 위닝 시리즈를 따내고 전반기를 마쳤다라는 점이 그나마 불안 요소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샘프가 원정에서 연속 위닝 시리즈를 따낸 과정을 살펴보면은 다 선발들이 버텨줘서 승리를 따낸 경기였습니다. 랜든 루비가 4이닝 2실점으로 무너지질 않았고 로비 레이가 완투승을 해줬고 로건 웨비가 6.2이닝 2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을 했고 버드송이가 5이닝 1실점으로 깜짝 호투를 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원정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최근 오전 4승 1패라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이 승리한 과정에서는 모두 선발들의 호투가 베이스로 깔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전 4승 1패에서 이 1패 딱 유일하게 벌랜더가 등판한 경기에서만 졌습니다. 저는 벌랜더가 이 홈에서 승률 66%에 달하는 토론토 상대로 호투 기대치가 떨어진다라고 봐서 토론토 승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토론토 승의 오바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콜로라도랑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오늘 패스하는 경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있어가지고
자, 우선은 지금 미드스타 같은 경우는 TBD 아직 선발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뜨지만 패대기가 유력합니다. 프린랜드랑 패대기 우선 두 선발 모두 불안감이 있는 선발들인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 디폴트 값을 생각을 해야 돼요. 후반기 첫 경기고 타격 사이클은 초기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럼 디폴트 값에서 어느 팀이 더 기대치가 높은가 생각을 했을 때 누구나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매치업이죠. 주목할 점은 프린랜드가 올 시즌 우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4마를 넘길 정도로 우타자한테 훨씬 더 약하다라는 점. 그리고 미네소타는 우타자 밖에 없는 팀 수준이라는 점. 좌타자가 한 명도 없죠. 스위치 타자 2명, 나머지 7명이 우타자입니다. 어찌 보면은 미네소타의 승리 가능성이 더 상승하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양 선발이 둘 다 고전하는 그림이 나올 시에 불펜 쪽 무게감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기 불펜 방어율 미네소타가 3.82, 콜로라도가 5.21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타격이 잠자는 경기가 종종 나오는 팀이라는 게 명백한 불안 요소긴 한데, 그러나 여기는 쿠어스필드고 상대 전적을 확인해 본 결과 미네소타는 콜로라도 상대로만큼은 타선이 잠잤던 적보다도 최소 5득점, 6득점 이상은 일궈낸 적이 훨씬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저는 미네 마인 오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미네소타도 사실 어느 정도 터져줄 땐 터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부여도 있을 가능성이 높고, 후반기 첫 경기부터 상대가 아주 최악체 팀인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멘탈리스트적으로 강인해질 가능성이 높고, 애리조나랑 세인트 경기는 브랜든 파타구 그리고 팔란테가 등판합니다.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만 쭉 보겠습니다. 애리조나가 지금 불펜이 이 셸비 밀러, 라이언 톰슨, 제일런 빅스, 그러니까 모두 올 시즌 애리조나에서의 핵심 불펜으로 활약을 전반기 때 내내 해오던 애들이 지금 줄부상을 당해 있는 상태예요. 모두 7월 말쯤에 복귀 예정입니다. 여전히 부상 중이라서 불펜 기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팟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브랜든 팟이 얼마나 이닝을 먹어주며 실점 안 하느냐가 관건인데, 올 시즌 세인트 원정 가서 5.2이닝 3실점 엄청나게 이닝을 먹어준 느낌은 아니고, 딱 그냥 기대감만큼 해준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전반기 마지막 등판은 샌디전에 8이닝 2실점 더할 나위 없는 피칭을 해줬다지만, 팟은 올 시즌 통으로 보더라도 6이닝 이상 등판이 더 적은 투수입니다. 팔란테가 올 시즌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 선발이긴 합니다만, 얘도 사실 분석적인 내용으로 좀 힘든 투수예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땅볼 빈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타구 속도가 좀 빠르게 나오는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상대팀 타자들이 좀 정타를 잘 때리는 경기에서는 이게 수비 실책도 왕왕 나오고, 그리고 얘도 주자 있으면 좀 얼어붙는 그런 유형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 경기는 날씨 영향은 안 가는 경기, 동구장이라서 애리조나가 7월 이후로 8오바 5언더, 세인트가 7오바 3언더, 7월 이후로 7오바 3언더 1적득. 이런데 충분히 양팀 모두 저는 오바팀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애리조나, 세인트 모두 마운드가 그렇게 투철한 팀은 아니고 타격 폭발력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매치업이라서, 저는 이 팔란테의 호투 가능성이 충분히 한 40% 이상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오바 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오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저는. 자, 마지막 경기로는 미러키랑 다저스랑 미러키 경기입니다. 글래스노우랑 킴프리스터가 등판을 하는데, 가장 무난하면서도 가장 위험해 보이는 느낌의 경기입니다. 우선 미러키가 올 시즌에 다저스와의 3연전 시리즈를 수입을 했고, 불과 며칠 전에 전 시즌까지 상대 전적을 대입하면은 상대 전적 다저스 상대로 지금 5연승 중인 게 미러키입니다. 그 정도로 미러키가 다저스한테 강했다고 봐야 하긴 한데, 이 휴식기에 복귀 가능한 선수는 지금 불펜 투수 트레이넨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다저스는 복귀자가 올스타 브레이크 끝났다고 해서 많은 상황은 절대 아니고, 또 부상 중인 지금 맥스 먼시는 8월 달에 복귀가 유력합니다. 글래스노우는 올 시즌 표본이 매우 적죠. 복귀 후 5이닝 1실점 무자책, 엄청난 좀 기대치 이상의 호투를 좀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복귀 전에 이 5이닝
무자책 경기를 했었던 상대가 미러키였죠. 상당히 좋은 기억을 갖고 다시 등판하는 셈이고 킴프리스터는 태어나서 다저스를 처음 상대합니다. 무엇보다 얘도 전반기 기록 자체가 홈 원정 차이가 아주 극명한 편이었어요. 방어율만 원정에서 더 높은 게 아니라 피안타율, 피홈런율, 그리고 삼진율, 볼넷율까지 모든 게 다 원정에서 안 좋은 나쁜 프린스턴입니다. 사실 최근 기세도 미러키가 우위. 불과 7월 초 시리즈에서 미러키가 다저스 상대로 수입승. 다저스 승을 메리트 있게 보기에는 막 엄청나게 적절한 느낌은 아닌데 저는 다저스 안 가면은 좀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 이유를 좀 열거해 보자면은 이 올스타 브레이크는 대부분 야수들에게 단비 같은 느낌이에요. 투수들은 로테이션이 있고 선발 투수는 고정 로테이션이 있고 불펜 투수는 경기 내용에 따라서 휴식이 막 3, 4일씩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패 받고 있는 팀이 필승조를 계속 안 꺼내면 3, 4일 동안 휴식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야수들은 대부분 휴식 없이 풀로 출전을 하죠. 그래서 야수들이 일반적으로 후반기 초반에는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선 선구안이라고 말하는 이 눈의 피로 자체 있죠. 경기를 거의 맨날 뛰고 수비하는데 집중하고 이러면서 눈의 피로감이 상당한데 이 눈은 참 신기한 게 한 3, 4일이면 금방 회복을 합니다. 컨디션 자체가. 그러니까 눈 피로가 회복이 되면서 컨디션도 상승하고 폼도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야수들의 타자들의 컨디션이 상승했다라는 가정을 두고 전반기의 양팀 퍼포먼스, 그러니까 최근 말고 전반기 통째로 봤을 때 양팀은 기본적으로 어느 팀이 타격이 더 좋았느냐라고 따져봅시다. 전반기 OPS 2등 팀이 다저스고 미러키는 17등입니다. 17등. 그러니까 최상위권 팀하고 중위권 팀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올 시즌 훨씬 승률이 좋은 홈에서 승률이 좋은 다저스인데 후반기 첫 경기에다가 홈 경기고 이번에도 미러키한테 지면 상대 전적 6연패 거의 호구 잡히는 수준 아닌가 싶거든요. 상대가 정말 위협적인 선발도 아니고 원정에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킴프리스터라면은 다저스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저스 승 서브로 마엔 이렇게 보면서 오늘 분석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후반기 첫 경기는 타격 사이클이 초기화되다 보니까 데이터 정리도 당연히 최근 5경기 이런 데이터 정리를 하기가 좀 부적절하고 그러고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MLB 첫 경기부터 후반기 첫 경기부터 금액을 높여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또 데이터가 최소한 한 두 시리즈 한 6경기 정도 모든 팀이 소화할 때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 5경기 뭐 타율 뭐 이런 거 제가 데이터 정리해드리는 거 보면서 같이 분석하면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 역시도 이 휴식 기간에 막 엄청나게 큰 수익을 봤다라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재미를 봤어요. 좀 어느 정도 재미를 봤습니다. 어제 주간 야구 같은 경우는 완전 이 소뱅이 요코하마 승 잡고 축 잡고 갔는데 이게 적중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소뱅 오바가 어찌됐건 자 선생님들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좀 더 성실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